인사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전일이 있었던 독일 총선은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으로 예상대로 끝이 났지만요.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 예상을 깬 결과가 하나 나왔죠. 바로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아닌 양적 완화 축소 연기, 즉 지금의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결과가 달아든 것이죠. 때문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등 랠리를 보였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위기 국가들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급등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이 같은 불꽃 랠리에 우리는 동참하지 못한 채 거의 랠리 끝자락에서 연휴를 마치고 오늘 재개장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도가 잠깐 보여지면서 2천을 반납하는 듯 했으나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 복귀로 인해서 일단 2013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예상했던 바 달러 약세를 반영해 1,080원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미리 보여드립니다. 네, 바로 이분을 매주 월요일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 보는 눈과 수익률까지 일취월장 시켜주실 분, 우리 무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곧바로 FMC 얘기부터 들어가고 싶지만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또 때문에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요. 지표 일정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9월 PMI, 제조업 쪽과 서비스업 지표를 오늘 밤 동시에 발표하게 되고요. 오늘 장중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9월 HSBC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일단 50은 두 달 연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와 봐야 알겠죠. 그리고 오늘 참고로 일본은 휴장입니다. 내일은요, 미국의 7월 케이스슐러 주택시장지수와 FHFA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로 가면은 내구재 주문과 신규 주택 매매 7월달 급감했었는데 8월 또 집계가 주중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로 가도 또 미결 주택 매매 주택 지표가 화수목 이어지는군요. 뿐만 아니라 26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세 번째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무엇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차 결과도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흔들릴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물가, 또 개인 소비 소득, 또 일본의 물가 지표가 나올 모양입니다. 네, 이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깨파랗겠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HBC PMI인데 50 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연속성을 안 줄 것 같아요. 중국 지표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상해 증시가 시작해서 당연히 50 넘었는데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탄력성을 봐야 됩니다. 그 증가의 속도. 네. 근데 그게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HSPMI가 저는 한 52나 53 나와야, 네. 이게 서프라이즈를 해갖고 이게 우리 상해 증시 다시 올라가고 우리 증시가 다시 급등하는 장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 오늘 공격당하는 게 전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재편장에. 그러니까 네. 앞으로 미국 지표를 보면 요번 주에 체크할 게, 그래서 이제 주택 지표, 내구재 주문,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요번에 그 노테이퍼링 결정적인 원인이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확인 과정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확인되면 또 빨리 하겠구나. 이런 과정이 또 연출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래서 미국 본토로 확 자금이 이동되기보다는 구도는 지금 오히려 노테이퍼링 해갖고 좋아졌는데, 근데 제가 추석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양적 완화 안 하거나 연기하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될 거다. 왜?
우리가 그때 기간 동안 너무 쉬니까 안도랠리 하루 쳤다가 그동안 급락하고 오히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올 돈이 경상수지 적자의 동남아나 유럽 본토로 가는 또 일본으로 가는 이러한 롱숏 전략의 차별화 과정이 나올까 봐 거기에 기준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들어오냐.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와도 이제 트렌드가 형성, 그러니까 3조 들어와도 저는 2050 돌파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빠지는 정도의 에너지만 현상 유지 정도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실적 노출 전까지 해서 이제 그 어디에서 밴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 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양적 완화 추세 때 안도랠리를 고점 돌파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을 그려드렸죠. 네. 올려놓고 하락한다. 왜 이렇게 봤냐면 양적 완화 해갖고 그 노테이퍼링해서 그대로 유지한다. 안도랠리 주지만 사람이 냉정해 보면 그러면 고용 지표가 아직도 돌아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뭔가 개선된 게 없어.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돼 갖고 오히려 변동성만 확대시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 다우지수도 그래서 5,700점 오히려 장대 음봉 주는데, 앞으로 다우지수 맥점은 저는 15,000과 15,200에서 반드시 지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에 반 정도 해서 네. 52평선에 지지하는데, 이거 확인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 동안은 우리는 갇혔다. 불확실성의 시간만 늘어져서 변동성의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변동성 랠리에 따라서 움직일 거, 그 키가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 실적 확인은 10월 초일 테니까 그때까지는 변동성 랠리 구간에서 결정될 거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노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의해서 신흥국이 지금처럼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이제 돈이 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바대로 뭐 일본, 중국 또 최근에 급락했던 뭐 인도,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그거를 저는 봐야 되는 10월 초까지는 네. 외국인들이 배팅을 안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과 중국으로 더 집중해. 네. 하면서 자금을 앞으로도 더 한 5조나 10조 이상으로 밴드를 더 넓혀갖고,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10조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실적도 개선돼야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확인 매수의 에너지가 4, 4분기 컨센서스에서 연말장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또 추석 전보다 추석 이후에 각 증권사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갑자기 삼성전자 눈높이를 확 낮추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10조 아래에 근사치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0월 초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2, 4분기 같이 9조 5천억에서 9조 8천억 나왔다. 그럼 삼성전자 그동안 121만 원에서 142만 원까지 오른 거에 저는 반 정도, 한 130만 원 지지냐 분개냐를 검증할 때까지는 외국인들은 꼬리 흔들기 작업만 하지 추세 랠리를 안 한다. 그래서 밴드를 1950과 2050에서 작게는 1970에서 2020에서 거의 갇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꼬리가 몸통 흔들 거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5포인트 삼성전자 5만 원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네. 코덱스 레버리지 500원.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번 파동은 267에서 쌍봉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5포인트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62.5 정도 라인 나오죠? 262와 262.5. 네. 오늘 아침에 저점이 얼마입니까? 262.3. 네. 9월 13일 날 요 저점을 공격하다가 터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상단은 어디냐? 265. 그러니까 262.5와 265가 저는 삼성전자 실적 노출될 때까지 갇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번에 고점이 얼마죠? 142만 5천 원입니다. 거기 5만 원 빼보시죠. 13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오늘 네. 아침에 공격을 당했다가 지금 136만 원 찍었다가 지금 137만 원대로 회복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137만 5천 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선물이 265로 작용하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12,000원에서 12,500원, 이 500원 지폭에서 중간값이 얼마 정도 되죠? 12,250원 정도 되죠. 네. 그게 저항으로 작용하면 시소가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되면 그때 본격적인 공격은 저는 10월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노출되기 전까지 시장은 그냥 좁은 박스에서 2천을 중심으로 20포인트 진폭에서 갇혔다라고 판단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주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은 그래서 중심이 이동됐다. 실적 재편에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는 저는 이제 하락 조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한 IT가 SK 하이닉스였죠. 네네. 오히려 삼성전자 빠질 때 SK 하이닉스 올리는 에너지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시장은 붕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1970 하단, 선물 262 하단 그러면서 뭔가 박스에서 그나마 순환이 되는 장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월 5일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장에서 네. 삼성전자가 공격당하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공격당하면 그게 본격적인 하락이다. 확인되는 그 과정까지 거래 일수가 한 1, 2주 남았다. 그럼 네. 그때까지는 종목장으로만 압축되고 네. 실적 재편장으로 가는 거고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강할 때 플러스 날 때는 오히려 매도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추석 전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추석 이후의 파동에 좀 노이즈가 많이 생겼고 불확실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리스크 관리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치에서 대세를 판단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사실은요, 저는 궁금한 게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뭐랄까요, 원달러 환율이 사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셨는데, 달러화는 좀 약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네. 이제는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하겠다라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매를 먼저 맞았어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축소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건 노이즈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 지표 좋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주라든지 중국의 또 모멘텀에서 어떤 면에서 그레이트 로텐에서 미국 본토가 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더 확신 있는 언어의 에너지 그게 나오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강세가는 것도 그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세랜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가장 그거 확인은 저는 이번 주 다 지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월 한 5일 전후한 시점에서 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때까지 이 삼성전자를 제가 이걸 4등분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번에 121만 원에서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121만 원과 125만 원대가 집중 매수 구간이었고 네. 이 시장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142만 원에서 이제 추세 랠리가 나오면서 가려면 이게 150만 원대로 가는 에너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것 같아요. 추석 이후 전과 후에서 네. 어떤 흐름이 이미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잘 유지하려면 이제 이 올라간 거의 중심값이 132만 원 정도거든요. 예. 75% 능선이 137만 5천 원. 요걸 요번 주에 요거를 저항으로 하느냐 지지로 하느냐 이게 선물이 265를 저항으로 하느냐 지지로 하느냐가 거의 근사치에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저항이 되면 그 다음 공격은 132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실적 확인되고 공격할 것 같다. 그게 10월 5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축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실제 그래프를 봤더니 이제 장대 121선 위에서 안착돼야 되는데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올라간 거의 중심값 그 다음에 20일과 60일 이평선이 지금 60일은 지금 130만 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0일이 135만 원을 지나가는데 20일은 불안하고요. 60일 선까지는 열어놓고 확인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뭘 확인하느냐? 수급 관계를 좀 단기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에 합쳐서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느 쪽이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막 시소수로 갈 텐데 합쳐서 플러스가 나오면 버티거나 올라간다. 근데 요게 이제 뭔가 조금 나쁜 신호가 나오고 합쳐서 좀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합쳐서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합쳐서 매도가 나오는데 그동안 계속적인 빨간 글씨였는데 9월 17일 날 처음 마이너스 파란 색깔이 보이고 앞으로 요 부분이 스위칭 되는가를 잘 읽어내는 하나의 근거고 그거를 10월 5일 전후한 실적 모멘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삼성전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관련해서 가격을 얼마나 또 중요하게 보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흐름은 이번 주짜리가 아니고요. 10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까지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한번 차트 보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970, 80은 굉장히 강한데 네. 그거를 지지해주고 2050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축으로 다시 쌍끌이 전차공단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실적이 노출됐는데도 4, 4분기 컨센서스가 좋아지거나 네네. 이거라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플러스 나와주는 게 확인돼야 된다. 네. 그때까지는 이 MSCI 한국 지수를 보시면 옆으로 기는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빨간 색깔이 이제 그 58과 9 사이에 위치하는데 MSCI 한국 지수가 이게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거의 그 1950과 6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이 지지 여부가 단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0을 지지하면은 이건 1970, 80은 안 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확인 과정을 어디서 미리 체크하시냐면 이거는 사후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달러 인덱스 갖고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요번에 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빨간 색깔의 장대 얘네들은 음봉이 이 빨간 색깔로 표현합니다. 외국인들은. 네. 직전 저점을 노 테이퍼링 나오는 날에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떤 형태 나왔습니까? 이게 하얀 색깔인 게 이게 양봉인데 이게 살짝 올라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프 분석의 기준에서 장대 음봉의 몸통의 반을 일주일 동안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바닥을 검증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했다 대반등 줬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가 10월 초에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융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야겠죠? 요게 꺾여 내려가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네. 그러면 원화가 1,070원, 80원 저항으로 해서 안착되면서 1,050원도 가고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들어오면서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80일을 돌파해서 200일과 50일이 지금 뭉쳐 이거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반대되는 세상. 원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서 셀 코리아 바뀌든지 뭔가 시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시장의 중심은 뭐 일본으로 가든지 동남아시아로 가든지 네. 유럽으로 가든지 그러면 우리 쪽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노이즈가 생겼다는 얘기거나 네. 아니면 들어오는 강도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물이 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 네. 현물이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선물이 매도로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135만 원도 공격당하고 현대차가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서 실적 노출될 때까지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시장은 중심이 이동돼 버리는.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격 조정을 해버리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격 조정의 과정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10월 말까지 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두가 주가 상승률과 실적의 증가율의 변화에 한 그거를 비교해서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실적 중심의 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를 봤으니까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 1,050원대 정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뭐 일시적인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강하게 사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50원 가려고 그러면 한 10조 이상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를 차익을 실현한 거를 받아주면서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 펀드의 헤지 펀드보다는 장기적인 펀드의 추세 트렌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중국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노출될 때까지 좀 보십시오. 그러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의 화두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실적과 주가를 비교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지금 장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우리나라가 더 좋아야고 중국이 더 좋아야지, 그거를 대안으로 다른 쪽이 더, 이번에 노테이퍼링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뭐였냐면, 노테이퍼링 나오자마자 경상수지 적자 나왔던
나라들의 주가가 제일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네.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특히 네. 동남아 쪽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왔던 자금의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에너지가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또 나쁘고 또 일본이 또 급등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0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네. 측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준치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인덱스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제가 추석 전에는 매도하시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적의 뒷받침이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네.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만 원대에서 현대차가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저는 22만 5천 원을 하단으로 잡겠습니다. 실적 노출될 때까지. 네. 그러면서 22만 5천 원을 지지해 주느냐 검증하는데 한 삼성전자 10월 달을 다 보낼 것 같고요. 25만 원 상단 보고 그때 도요타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삼성전자 하락 속도가 급해질 거다라고 보면서 앞으로 실적의 컨센서스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25만 원대까지 갔다가 옆으로 지금 오늘 조종하고 있고 이게 도요타 자동차가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을 치고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네. 100엔 돌파하는 이 과정을 앞으로 5일 단위로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요걸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제가 빨간 박스로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2조 4천억인데 네. 보시면 매출도 줄어들고 이 2조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이 눈높이가 만약에 2조 아래로 나오면 이건 쇼크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워낙 강세고 외국에서 잘 팔렸어. 뭐 유럽도 잘 팔리고 미국도 생각보다 좋아. 중국이 좋은데 그게 환율 관계로 실제 실적은 눈높이보다 나쁘게 나오고 네. 실제 우리 그 현대차의 수익에 크게 플러스 반영이 내수 시장이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요새 내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러니까 2조에서 2조 2천억은 현상 유지. 그러면은 한 24만 원은 유지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지도 않게 2조 아래 영업 이익이 3, 4분기 실적 나온다. 그러면 10% 그때부터 빠질 겁니다. 근데 네. 이 실적 노출이 언제 되느냐? 10월 거의 20 하순 정도에 나와요. 네, 차는 좀 늦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불안시점이 미리 선반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22만 5천 원까지는 열어놓으십시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부분들 10조 이상으로 예측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조 5천억에서 9조 8천억일 때 삼성전자 130만 원과 132만 원을 지지해 주는 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시장은 다른 IT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주면 선순환 됐다 해갖고 종합주가 지수는 1970, 80과 2020 그 박스에 좁은 박스로 보겠고요. 네. 만약에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가 올라가주는 이런 선순환장이 아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생각보다 더 크게 하단을 공격하는 장이 10월달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말코스까지 확인될 테니까 그거는 그때는 환율이 이제 반대로 가고 이런 네. 종합적인 상황이 나오겠죠. 그거는 10월 5일 이후부터 판단하라. 그럼 그 사이에서는 뭐랄까 폭풍의 눈 속에 가두리.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네. 그렇다고 빠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불확실성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중심에 그러니까 오늘 가만 보시면 제가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급등하고 유입값 상승에 네. 그다음에 이쪽이 제가 추석 전에 강조했던 게 메일 유업, 하이트 진로, LG 패션, CJ 제당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수 소비주들 라인들이거든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이 선순환 돼서 그동안에 실적이 나빠 해서 계속 떨어졌던 종목들이 뚜껑 열어 보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 없거나 좋아질 확률이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장이 되고 네. 그동안 건설주나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중국도 올라갔는데 네. 인덱스 대비 10% 올라갈 때 4, 50% 올라갔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적자 지속이라든지 네. 뭐 실적이 더 개선되지 않고 둔화 상태로 나온다든지 좋다고 하는 조선주들마저도 환율 관계 원화 강세 부분 때문에 뭔가 이상한 형태의 네. 실적의 눈높이보다 낮은 상태가 나오면 그때 급격한 이격 조정이 그때 나옵니다. 진짜. 저 사실 조선주 궁금했는데 건설주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좀 단기 급등한 상태에서 실적이 못 받쳐주면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을 지난주에도 언급하셨는데 조선주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조선주도 비슷하게 보시는 거네요. 예,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그 환율 조정 작업이라든지 순이익의 이 과정에 네. 저는 조선주가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의 그 과정이 개선으로 진짜 추세가 확인되려고 그러면 내년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기를 두 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뭘 하면 미리 주가는 선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걸 맞추면서 다음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진짜 돈을 푸는 정책, 성장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에 가는 속도 보니까 약간 그 보시라이 문제라든지 선박 문제라든지 11월 달 정오까지 네. 아직도 단돌이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상해 증시 같은 게 이제는 2,400도 돌파해서 거의 3,000까지 가는 시장이 보여야 되는데 네. 저는 2,250에서 2,300을 단기 저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850에서 2,000, 요번에 2,270대까지 갔는데 그거의 중심값 정도인 한 2,000에서 2,100 사이를 10월 달 내에 어디서 지지해 주는지 네. 그리고 요번 주에 이제 미국 경기 지표나 중국 경기 지표가 다 좋게 나올 겁니다. 뭐 HS PMI라든지 중국 PMI.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증시가 조정 들어가면 조정의 폭이 또 커지면 네. 스위칭 됐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노출된 것보다 네. 앞으로 나타날 거가 더 영향을 주는 시장. 네. 그리고 이제는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한 시장. 네. 그거에 외국인들은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의 종목은 압축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것보다는 이제 새롭게 오늘 딱 보시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것들, 뭐 CJ 제휴제약이라든지 메일유업이라든지 하이티 진로라든지 네. 그래서 약간 내수주나 컨텐츠나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좀 이동하시고 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한 달 정도 실적 노출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그 정도의 시간적인 호흡을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10월 초, 뭐, 예를 들어 10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 중국 모멘텀을 받기도 조금은 어려울 수.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탄력이 둔화된, 그러니까 각도가 둔화되면서 완전히 확인형 붕괴는 안 나옵니다. 네네. 확인형 붕괴는 10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노출부터 이제 그때 환율과 모든 케이스에서 공격적이 할 거냐, 다시 상방으로 돌릴 거냐가 나올 거고, 그때까지는 오히려 서서히 시장의 중심이 눈치 보기라든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든지, 그러면서 종목의 이동 과정이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에서 IT의 선순환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석 이후에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SK 하이닉스. 그러면 한번 이 수급 관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외국인들만 쭉 샀는데 재밌게 기관들이 계속 파란 색깔 나오다 빨간 색깔 바뀐 날이 언제입니까? 추석 9월 16일 예. 갑니다. 지난주 월요일. 3만 원 가까이 가니까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6,000원, 27,000원대 그렇게 팔더니 네. 3만 원 가까우니까 왜 빨간 글씨로 사냐? 외국인 거 받쳐주느냐? 근데 그거 보면 시차라든지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IT의 전체적인 포트 중에 삼성전자 다른 거 버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율로 심어갖고 눈에 3만 원대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매수로 트렌드 바뀐 거고 그 부분만큼 딴 거는 더 매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삼성전자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하이닉스 매수가 국내 기관 투자자한테 지금 포지션에서 트렌드가 형성된 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 인덱스 비중이 크지 SK 하이닉스가 큽니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관들의 전체적인 에너지는 이제는 인버스를 강화시키는지, 그러니까 인버스가 이제 500원이 딱 올라가는지, 네. 7,5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는지를 10월 달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 레버리지가 500원에서 700원이 빠지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때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26,000원 바닥으로 지금 3만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7에서 10% 정도 더 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3,500원부터 32,000원 사이에서는 500원 단위로 비율 매도하고 32,000원 오면 단기 100% 매도하자. 그때 시점에서 삼성전자 보고 코덱스 레버리지 보고 인버스 수준 봐서 인버스가 8,000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스위칭하자. 삼성전자 위치 딱 보고 삼성전자를 바꾸자. 네. 같은 IT 내에서도 이러한 시소식 매매, 현대차 매도할 때 자동차 부품의 눈높이 과정을 전번 시간에 한의화 팔고 다른 못 간 자동차 부품의 선순환을 갑시오 하는 전략과 비슷하게 네. IT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이런 롱셔들 시소가
인덱스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시차가 이렇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다시 기관이 좀 최근에 3만 원 이상에서 붙었지만 이제 조금 한 매도 정도 현금화 일단은 준비해도 나쁘지 않겠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상품 가격 동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FMC라는 큰 이벤트를 거쳤는데 그때 한번 그러셨잖아요. 이런 상품 가격 동향이 지금 좀 강세를 보이지만 이게 진짜냐 일시적인 거냐 사실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뭐 나오자마자 올랐습니까? 노 테이퍼링 나오자마자 금값 급등하고 고리값 네. 급등해요. 이거는 대체가 됐다는 얘기지 경기가 확인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예. 그게 저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네. 오히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노 테이퍼링 아니라 경기 그 약정 완화 축소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주면 아 이게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띠 그림 지수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죠. 네. 이제는 거의 2,000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더 가는 것보다 이제는 올라갔다 어디까지 조정하느냐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주봉 사이클 보면은 이 상단 가격대 거의 근사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 올라가는 속도에 이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 테이퍼링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보시면 금값이 그날 장대 양봉을 줬다가 다시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구리 가격도 보세요. 장대 양봉을 줬다 다시 흔들어요. 이게 대체 투자지 경기가 돌아갔다 확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품과 달러 인덱스 간의 롱숏 전략만 나오는 거지 트렌드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양적 완화를 축소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진짜 확인됐다. 그리고 네. 주택 지수나 내구재 주문, 이제는 경기 지표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 트렌드가 나오지,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계속 시소식 게임이 시장을 좌우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 시소 게임에서 이제는 현대차, 삼성전자가 매도로 바뀌는 징후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를 LG 디스플레이나 SK하이닉스나 IT에서는 아니면 부품주가 어떻게 좀 키 맞추기 나와서 방어해 주느냐가 실적 노출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중심 이동은 이제 중국에서는 내수 소비지라든지 코스닥 종목에서 그동안 눈높이가 계속 나빴어요. 네. 그런데 실적이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의 선순환이 나올 거다. 그거를 제가 간단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는데 요거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플렉스컴. 여러분들 4월, 5월 달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때는 대형주, 현대차 팔아, 삼성전자 안 돼, 스몰캡 펀드가 IT 부품주 코스닥 시장 하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이 플렉스컴 같은 경우가 6, 7천 원짜리가 거의 2만 원 돌파해서 2만 4천 원 가는 동안에 이때 이 종목을 더 사라 그러고 막 이쪽에 IT 관련된 핸드폰 부품 막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했는데 실제적으로 순익 신장률이 뒷받침이 됐었거든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 작년도 실적과 계속 분기별로 실적을 끊어서 보시면 실적의 성장률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10억 영업이익 10억 났던 게 100억까지 증가한 게 7, 8천 원짜리를 2만 4천 원까지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무상 40%도 하고 했는데 네. 막상 뚜껑 열어보고 이제 이익 신장률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할 때 벌써 이렇게 이격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요번에 3, 4분기 실적의 이격 조정의 고점 대비 거의 12,000, 3,000원 반토막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반토막 단순 주가 반토막이지만 무상 40%를 감안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시고 그다음에 실적 노출됐는데 이제 제자리 뛰게 하죠. 이 종목이 실적이 개선되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확 줄어들지 않고 전번 분기, 2, 4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때 터닝을 할 겁니다. 아. 그 과정을 코스닥 종목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예. 주가가 빠졌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이제는 개선돼. 오히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네. 그런 패턴이 10월 달장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종목 찾기장이라고 저는 10월 달장을 표현하겠고 네. 그동안 많이 갔던 거는 이격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과정을 맞춰가는 게 10월 달 한 달 내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었죠. 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연기로 인해서 시장은 일단 어떠한 방향성을 갖기보다 오늘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성만 커질 것이니 10월 달에 종목을 한번 잘 찾아보자. 실적과 현 주가 간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선생님과는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무국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HSBC 9월 제조 PM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국장이 개장했다고 합니다. 출발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 수목금 쉬었고요. 중국은 목금 쉬었었는데 오늘 0.3% 정도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하면서 2200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중국 오늘 지표 발표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분위기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올 지표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지난주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해서 중국 증시가 한번 흔들리기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에 지금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이제 발표될 HSBC 제조업 속보치 전월 50.1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중추절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22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열리는 중국장에서는 2203포인트 0.5%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8월 중국의 70대 대도시 중 66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좀 완화될 것이란 주택시장에 대한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지금 최근 들어 주택시장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러한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매기업 매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지난달 전국 3,000개 주요 소매기업의 매출이 전월 대비 9.7% 증가해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런 소매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매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HSBC 제조업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인 가운데 지금 50을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런 제조업 지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20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2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돌파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2% 크게 내리면서 2200을 반납했는데 오늘 지표를 등에 업고 2200 회복할 수 있는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의 차트 메인즈입니다. 수석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굉장히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바로 확인하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요. 외인들의 매도세에서 갑자기 매도세로 급변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었는데 장중에 초반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하락폭 자체, 특히나 현대랑 기아차의 하락폭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까지 전환이 된 모습, 현대차는 그래도 많이 줄여주면서 마이너스 1.7%까지 만회 굉장히 시켜주는 모습이네요. 자, 이때 바로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외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장 초반부터요. 이 흐름을 본다면요, 당분간에 지금 다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위에 안착돼 있지만서도 코스피 전반에 걸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소폭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QE 축소 이것보다는요, 당연히 3분기 실적주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아니고요, 코스닥 쪽으로 보실 때 IT 부품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IT 부품주를 말씀드리죠? 지금 한 2주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요,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 같고요, 조선주, 기자재 같고요, 그 다음 IT 부품주들 갈 차례란 말이다. 그래서 잘 차례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들도 그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무려 3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꾸준하게 제가 잘 맞춰드리고 있고요. 잘만 따라오시면요, 재밌는 수익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주식, 증권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현재 수급상 외인들이 750억 매수, 기간이 700억 정도 매도가 나갑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3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네오에이즈 게임즈랑 실리콘웍스, BS 금융주주가 3개 다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네오에이즈 게임즈는요, 사실상 지난 화요일날 목표가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 오늘 갔고요. BS 금융주주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이 중에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오에이즈 게임즈는 뭐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 역시나 매도하시고요. BS 금융주주 매도하시면 되는데, BS 금융지주랑 네오에이즈 게임즈 좀 살펴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세 종목 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네오에이즈 게임즈랑 BS 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왜 네오에이즈 게임즈를 추천을 드렸을까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자, 확실하게 쌍바닥권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차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죠. 쌍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여기 보세요. 골드크로스 딱 그려줍니다. 자, 이 종목 현재 17,000원입니다. 추천하고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4% 이상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팔아도 세금 다 떼고 4%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원칙상 팔아야 되지만서도 만약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노렸던 포인트 바로 이 포인트죠. 전고점 도달 포인트입니다. 18,000원 포인트라고도 말씀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일단 비중은 줄여봅시다. 하여튼 뭐 수익은 축하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BS 금융주주를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3% 이상 급등을 합니다. 저희가 15,500원에 제가 15,500원까지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지금 전 고점 라인에 선을 그어보자면요, 요 라인이죠. 지금 딱 맞아떨어진 16,000원 라인인데 뚫고 안착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도달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6,000원 이상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방송 한번 다시 봐보시면 됩니다. 안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이 형성하는 시도가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BS금융주주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지만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욕심 있으신 분들 가져가 보십시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8%, 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축하드린다고. 현재가로 5% 가까이 나고 있어요. 축하드린다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IT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또 한 종목으로는 이 종목은요, 지금 쌍바닥인데요. 반등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먼저 IT 관련주로서 골드크로스 모양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을 줄 것 같은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멜파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IT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한동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코스피에서
코스닥 IT 쪽으로 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그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둬야지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파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멜파스 현재까지는 골드크로스 형태 지금 뭐 60일선까지 안착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라인을 볼 수 있는 라인이 바로 15,000원 라인이죠. 15,000원 라인 121선 라인으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멜파스는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주봉인도 이 모양입니다. 3만원부터 해서 만원까지 밀렸던 종목이에요. 다시 일봉으로 좀 크게 볼까요? 일봉으로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이 밀렸던 그런, 올 초부터 해서 오르지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골드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쌍바닥권에서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면서 60일선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은 121선 라인이에요. IT 관련주들로 집중 수급 몰린다면 당연히 멜파스 중심에 서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수급상 체크해보자면요. 꾸준하게 그래도 다시 어디 눈에 들어오십니까? 기관들 여기 빨갛게 들어오고 있죠? 빨갛게 들어옵니다. 개인이 팔고 나가는 모습 눈에 잡히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라 말씀드립니다. 이거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멜파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종목 선택 아직 안 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쌍바닥형입니다. 완벽한 쌍바닥형. 뭐 가져왔을까요, 제가? 루멘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루멘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 쌍바닥형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은 조금 이 종목이 이제는 눈에 띌 때가 됐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백열전구 사용, 여러분, 못합니다. 지금 미국 못하고요, 국내 못하고요, 또 중국과 유럽까지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대장주라면은 루멘스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준단 말이에요. 자, 서울반도체가 지금 오늘 1% 이상 올라주면서 4만원에 안착을 완벽하게 시켜놨어요. 그런데 루멘스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근데 루멘스가 서울반도체랑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럼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쳤지만서도 다시 반등을 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수급적인 부분 약간 꼬였지만서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수급 꼬임 현상이 풀려지면서 다시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루멘스는요,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거냐면요, 루멘스냐 멜파스냐. 제가 둘 다 뭐 IT긴 합니다. IT 어떤 IT? 오늘 멜파스 하겠습니다. 자, 멜파스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천천히 다시 가고 있는, 어느새 좀 더 올라가고 있네요. 천천히 다시 가고 있는 차트의 모양. 서서히 바닥을 나는 확인했어요. 이제 나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기관들이 수급을 서서히 다시 메꾸고 있습니다. 빠졌던 수급 메꾸고 있거든요. 요 포인트들이 차트상에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가 보면요, 13,400원인데요. 13,350원에서 4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13,350원에서 400원 보시고 사실은 한 13,400원 정도 살 것 같네요. 그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3% 잡지만서도 15,000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서 조금 매수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굉장히 많이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또 수익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멜파스 말씀드렸고요. 김선준의 차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연기가 일단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2010선까지 회복했었는데 지금은 2008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19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선물의 매수세도 3거래일 만에 포착된 지금 3,500계약 이상이나 선물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닥의 나홀로 사자 역시 코스닥을 530선 부근으로 이끌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의 급락도 오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